자,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박 선생입니다. 자, 최근 이렇게 무섭게 치고 올라가는 주가를 보시면서 참 여러분 오랜만에 이런 계좌에 찍히는 붉은 숫자에 가슴이 좀 설레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좀 이런 하락을 견뎌내신 우리 주주님들 정말 진심으로 축하를 좀 드리고요. 하지만 주가가 이렇게 강하게 오르는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는 매도 고민이 드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 멈추면 어떡하지? 지금 팔아서 단기적인 이런 기회를 만들어야 될까라는 생각들을 하신다는 거죠. 하지만 주주님들 오늘 주가의 움직임 그리고 최근 흐름을 똑똑히 보시면요. 왜 두산 에너빌리티만 온통 악재 속의 시장 분위기 속에서 이런 흐름을 만들어 가는지 그러면서 이건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푼돈을 챙기고 떠나기를 바라는 메이저 자금들이 철저히 계산된 흔들기이자 글로벌 이슈를 등에 업은 거대한 대세 상승의 초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얄팍한 단기 차익의 유혹에 흔들리면 여러분들의 계좌가 반전의 기회를 놓치게 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잃어버린 페이스를 되찾으면서 결과적인 결과를 좀 이런 만들어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댓글로다가 두산 에너빌리티의 상승의 열망을 좀 담아서 우리 주주님들의 열망을 좀 보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차트를 보시면 왜 단기 매도를 고민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고 뼈아픈 실수인지 그 증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캔들을 보시면 과거 우리들이 그동안 그토록 괴롭혔던 모든 이평선들을 강력하게 돌파를 보여주면서 지금 21선에 대한 돌파를 보여줬죠. 이제 닿기만 하면 주가를 튕겨 오르는 무적의 강철 트램플린이 변했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아름다운 상승 추세 속에서 그 이면에는 소름 돋는 개미털기와 메이저들의 싹쓸이가 숨어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 우리가 매매 동향을 좀 보시면요. 3월 10일 날 어땠습니까? 474만 주. 개인들이 어마어마한 물량을 시장에 어떻게 됐어요? 던졌어요. 도대체 왜 던졌을까요? 두산 에너빌리티 악재가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단기 차익의 유혹과 본전 심리로 인해서 이 정도 올랐으면 일부 차익 실현을 하자라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떨어지기 전에 얼른 챙기자라는 스스로 우리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배를 가른 꼴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개인들의 얄팍한 수익에 만족하면서 던진 474만 주 누가 받아 먹었습니까? 바로 외인들과 기관들이 나눠서 먹은 것을 볼 수가 있죠. 마치 굶주린 맹수처럼 하루 만에 진공청소기처럼 싹 다 빨아들였습니다. 자, 이것을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스마트머니가 개인들의 이런 물량들을 완벽하게 강탈해낸 역사적인 손바뀜 현장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본질적인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이 웬갈 기관들 결과적으로 바보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도대체 무엇을 믿고 어떤 확신이 있었기에 이 10만 원대에서 이 엄청난 물량을 쓸어 담았냐는 거예요. 그들이 개인들의 단기 매도 물량을 웃으면서 받아낸 결정적인 이유. 바로 전 세계 이 SMR 소형 모듈 원전이라는 거대한 AI 에너지 슈퍼 사이클 이슈 때문이죠. 지금 요즘 그 글로벌 경제 뉴스의 핵심이 뭡니까? 구글, 마소 같은 아마존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 데이터 센터를 미친 듯이 지어내고 있죠. 그런데 이런 AI 데이터 센터가 커지면 커질수록 흡수하는 전기량이 어마무시하다는 겁니다. 바람 불 때만 전기 나오는 풍력이나 밤에는 목통이 되는 태양광 같은 것들은 막대한 전력 소모를 절대적으로 감당해낼 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탄소를 배출하지 않으면서 24시간 이렇게 빅테크들이 안정적인 전기 이런 내린 유일한 결론이 결과적으로 이 전력난을 해결할 수 있는 마스터키가 바로 원전인 SMR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 세계에서 이 SMR의 핵심적인 원자로 이 주기기를 가장 완벽하게 찍어내는 대체 불가능한 글로벌 1위
파운들이 바로 우리가 가진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겁니다. 외인들은 이런 명확한 거대한 시대의 흐름을 이미 읽고 있었기 때문에 개인들이 던지는 470만 주의 물량들을 토대로 너무나도 고맙게 쓸어 담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단순하게 우리가 차트 반등이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이런 구조적인 대세 상승의 초입이라는 명확한 팩트에 천문학적인 돈을 베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모든 조건이 완벽히 맞아떨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절대 방심하면 안 되는 치명적인 난관이 바로 기다리고 있어요. 자, 우리가 3월 16일 고점을 갱신했죠. 이 11만 원의 통곡의 벽,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아직 덜 털린 개인 투자자들의 마지막 차익 실현을 욕구를 폭발하는 본전 트라우마에 대한 최종 직결지입니다. 메이저 자금들이 절대 이 11만 원의 벽을 모든 개미들을 태우고 나서 정직하게 뚫어주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 뭐예요? 제로섬 게임이에요. 누군가 하나가 손해를 보지 않으면 누구는 기회를 만들 수 없는 그런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내일과 모레 거래일 동안 저 거대한 저항벽을 코앞에 두고서 주가는 위아래로 이렇게 끔찍하게 흔들면서 여러분들의 멘탈을 시험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팔길 잘했지 라는 착각을 심어주면서 마지막 한 톨의 물량까지 완전한 잔인한 흔들기로 완벽히 마무리되는 그 시점, 그게 저는 금요일쯤에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억눌렸던 모든 에너지가 한 번에 폭발하면서 11만 원의 벽을, 이 숨막히는 긴장감을 이겨내고 좀 여러분들 저와 같이 좀 하셔야겠죠. 하지만 두산 주주님들,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전해드리는 이런 분석도 어디까지나 장이 끝나고 나서 멈춰있는 과거 데이터일 뿐이에요. 진짜 여러분들의 계좌의 운명을 가르는 건, 최고의 결과를 결국 만드는 건 언제입니까? 내일 장이 시작하는 9시부터 시작하는 치열한 호가창에서 실시간으로 벌어지는 메이저 수급을 잡아낼 수 있는 그 힘이라는 거죠. 자, 외인들의 기관과 이 11만 원 벽 앞에서 주가를 패대기 치면서 겁을 주고 여러분들을 흔들 겁니다. 주주님들, 혼자서 그런 냉혹한 속임수 정확하게 우리가 보실 수 있냐는 거죠. 자,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눈앞에 시퍼런 캔들 하나만 보여줘도 어떻게 돼요? 하락이 다시 올지 모른다는 공포감으로 가장 꽉 쥐어야 될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황금 같은 물량을 뺏기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뭔지 알아요. 이거 비싼 유료방 아닐까라는 생각하실 텐데, 아니요. 저는 무료로 진행하고 있어요. 무료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여러분 같은 시청자분들에게 어떤 비용도 절대 받지 않고 제가 밤을 새워가면서 데이터를 뜯고 장중에 화장실 갈 시간조차 아껴가면서 이 외인들의 은밀한 수급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렇게 뽑아낸 타점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무료로 좀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장중에 실시간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망설이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아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화면 위쪽에 제 개인 번호 남겨놨습니다. 제 개인 번호로 두산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무료로 실시간 타점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이저 수급이 폭발하면서 방향성을 결정짓는 그런 찰나의 순간에 바로 여러분들의 핸드폰으로 제가 타점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괜히 엉뚱한 그런 유료방에 원금 날리지 마시고요. 저와 함께 실시간적인 참여 좀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시면 지금 너무나 이 중장기선들의 상승의 추세를 계속적으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런 구간 속에서도 우리가 사실 이런 21선을 기준으로 흔들기를 만들어 오면서 저와 함께 지금 타점을 잡아 계신 분들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우리가 수익을 만들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는 분들
충분히 타점 잡아갈 수 있으니까 제가 두산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에서도 어떤 식으로 타점을 좀 잡아갔고 그리고 대응이라는 건 어떤 식으로 했는지 잠깐만 좀 보여드리면요. 자, 제가 저번 시간에 좀 잡아드렸던 종목 3개를 좀 보여드리면서 제가 어떤 식으로 좀 타점을 잡았는지 좀 말씀을 드려볼 건데, 여러분들 좀 이평선이 다들 중요한 건 알고 계시죠? 근데 우리가 장기와 또 단기선이 좀 성격이 좀 다르고, 그리고 수급의 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급의 주체가 좀 누구면서 실제로 얼마만큼의 거래량을 통해서 좀 들어오는지, 그러면서 그날 어떤 명분에 대한 이슈가 있으면서 좀 들어오는지, 이런 흐름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자, 먼저 우리 기술 같은 경우를 좀 보시면, 자, 우리 기술인데 제가 먼저 이날 보내드렸던 문제를 좀 보여드리면요. 2월 11일 수요일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기술 9,2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셔라. 그래서 MS, 구글, SMR 도입이 가시화되면서 국내 독보적 제어 시스템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평선 무시하시고 거래량을 좀 봐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16,000원대까지 좀 잡아드렸는데, 자, 보시면 우리가 2월 11일 날이 이날이었습니다. 수요일. 시가 9,420원에 시작했는데 제가 이날 좀 잡아드렸죠. 그래서 목표가 16,000원대까지 좀 잡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제가 이 타이밍에 좀 공격적으로 좀 잡아드렸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 자, 당시 시장에서는 좀 이 원전이라는 섹터가 좀 매몰되어 있었는데, 본질은 결과적으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폭발적인 전력 수요이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지금 빅테크들이 좀 SMR의 사활을 걸고 있었기 때문에 뉴스가 터지는 걸 보고 야, 이거 무조건 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차트를 좀 보시면 전의 상승을 좀 만들어 놓고 계속 눌림을 받았잖아요. 그러다가 단기선들이 꼬여가면서 지금 흐름들이 좀 이런 단기적인 눌림만 좀 나오고 있었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후 좀 이런 행보를 가져가면서 단기선들이 수렴하는 구간을 거쳐서 좀 이제 정배열 확장 구간으로 넘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9만 원대에 대한 매물대의 상당에 대한 돌파를 확인하면서 전날 우리가 호가창에 좀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걸 봤다는 거죠. 그러면서 11일 날 시초가 9,40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강한 매수세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잡아드렸었는데, 우리가요 사실 이런 재료들을 읽어가면서 타점을 좀 잡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재료들을 알아야 차트의 선행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날 우리가 좀 기회를 잡으신 분들은 좀 축하드리고요. 자, 다음 보실 종목 HLB입니다. 자, HLB인데 먼저 제가 보내드렸던 문자를 좀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사실 우리가 큰 기회, 큰 기대값도 중요하지만 대응이라는 게 더 필요했던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긴급이라고 좀 이따 문자를 발송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좀 HLB 68,000원의 전량을 매도하셔라. FDA 호재는 이미 반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격도가 120%를 좀 넘어가면서 기간 외인들 차익 매물들이 쏟아집니다. 지금 안 던지면 내일이라는 건 없습니다. 라고 좀 과장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1월 28일 날을 좀 먼저 보시면요. 이날이었어요. 시가 66,900원에 시작했는데 지금 위아래 꼬리가 강하게 달린 흐름을 볼 수가 있죠. 그만큼 변동성이 굉장히 컸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재료를 좀 보셔야 되는데, 그동안 좀 수개월째 우려먹었던 이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막 좀 끝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 발표 전에 사실 우리가 좀 뉴스에 팔아라 뭐 이런 말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이 정확한 그런 예가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21선과 지금 너무 멀어지는 이격 과열에 대한 인계점이 나왔다는 거죠. 고무줄도 사실 너무 이렇게 당기다 보면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좀 과열권에 좀 들어온 걸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격이 벌어졌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맹신을 좀 하시면 안 되지만 충분히 우리가 좀 이런 부분들을 참고할 자료는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료가 식으면서 이격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뉴스가 이미 발표되고 있었기 때문에 FDA 끝물이었다. 뭐 이런 것까지 확인하면서 우리가 이런 흐름들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전날 보시면 그렇게 거래량이 강하지 않았어요. 이런 흐름들이 좀 이런 것들의 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28일 날을 그때는요, 호가에서도 계속적인 매수세는 분명히 들어왔어요. 하지만 의도적으로 개인들의 매수세를 부는 것으로 좀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사실 굉장히 필요했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제 예상대로 좀 그때는 맞았지만 그날 이후 주가가 좀 꺾이면서 좀 우리가 좀 계좌를 좀 방어할 수 있었다. 항상 좀 그런 말이 있죠. 환호할 때 우리 재료에 대한 유통기한을 좀 확인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우리가 계좌를 좀 방어했던 중요한 종목이 되었었는데 마지막 다른 종목 필옵틱스입니다. 자, 이건 지금 아무 관심도 없을 때 제가 조용히 매집을 끝냈던 종목이었는데 먼저 문자 내용을 보시면요. 1월 22일 날 제가 목요일 날 드렸습니다. 그래서 필옵틱스 44,800원에 매수를 하셔라. 유리기판 섹터에 대한 잠룡입니다. 바닥권 매집봉 3개가 포착이 됐고요. 남들이 끝날 때 할 때 우리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1차 목표가 5만 5천 원대까지 편안하게 가져가세요. 그래서 비중 20%까지 채우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6만 3,300원대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1월 22일 날 이날이었는데 1월 22일 이날 시가가 42,600원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에 잡으라고 했었죠? 44,800원에 좀 잡으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당시에 좀 반도체 섹터는 조정을 좀 받고 있었던 분위기였는데 차트도 지금 21선 좀 밑에서 움직임을 가져갔었기 때문에 좀 많이 불안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삼성과 인텔이 낙점한 유리기판, 이 유리기판이 압도적으로 재료에 저는 집중했다는 거죠. 그래서 필옵틱스는 그 장비를 가장 먼저 좀 이렇게 납품할 기술력이 좀 있었고 차트상의 횡보는 세력이 개미를 지치게 하는 좀 매집이었었다는 거죠. 12월 9일 날을 보시면 연속적으로 좀 거래량이 좀 터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날 보시면 12월 9일 이날이었는데 이날 거래량은 이렇게 좀 터졌었지만 계속적인 횡보의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계속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매집이 좀 마무리됐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었는데 그 전부터 좀 매물이 좀 나왔지만 너무 거래량이 크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흔들림이 분명히 필요했었다는 거고 이런 상승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구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상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고점에 대한 돌파까지 이루어내면서 결국 지루한 행보 구간을 거치신 분들은 우리가 오히려 기다림을 가져가면서 충분한 기회로 만들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상승을 만들었고 전고점에 대한 돌파까지 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런 지루한 행보를 이기신 분들이 상승분을 모조리 다 복구까지 하면서 기회를 만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지금과 같은 기회들이 어떤 기준으로 들어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은요 항상 제로섬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가 좀 기회를 만들면 누구는 손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주가를 움직이는 주체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차트의 기본적인 기술적 분석과 함께 추가적으로 어떤 재료가 붙으면서 상승에 대한 명분을 만들어 가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같이 좀 이런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무료로 드리고 있는 만큼 아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472-6550으로 구독 인증 정도만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 지금과 같은 기회에 좀 기회를 잘 살려서 계좌를 키우는데 좀 확실한 기회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지금 단기 차익 이 10%, 20% 만족하기에는 사실 우리가 지금 보유한 두산 에너빌리티가 사실 기업의 이런 압도적인 펀더멘털과 내재 가치가 얼마나 거대하고 좀 깊은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그저 과거의 낡은 원자력 이런 발전소나 짓고 뭐 샘물이나 끓이는 이런 무거운 전통 중공업 회사로만 가볍게 생각하고 계신다면요. 지금 전 세계의 산업 근간을 뒤엎는 거대한 에너지 패러다임을 놓치고 계신 것과 비단 같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AI 이런 시대의 도래는 결과적으로 단순히 소프트웨어 발전으로 끝나는 가벼운 이슈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챗 GPT 이런 AI 연산에 하나 소모되는 막대한 전력 그리고 앞으로 우후죽순으로 생겨날 수천 개의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들 세상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더 끔찍하게 전력에 굶주려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막대한 전력 수요를 안정적이고 그리고 친환경적으로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결국 소형 모듈 원자로입니다. 자, 지금 이런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를 비롯해서 글로벌 SMR 선도 설계 기업들이 왜 국산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찾아와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파트너십을 맺고 있을까요? 지금 원자로 이런 주기기를 만들어지는 압도적인 기술력, 수만 톤의 샘물을 끓여 불순물 하나 없이 초대형 단조품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찍어낼 수 있는 그 주단조의 역량, 이것이 결과적으로 스마트폰 공장처럼 1, 2년 안에 돈을 쏟아붓는다고 해서 한 번에 만들어낼 수 있는 절대 가벼운 기술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십 년간 쌓아온 노하우와 설비 그리고 혹독한 글로벌 안전규격까지 통과한 압도적인 트랙 레코드가 있어야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SMR 시장에 대한 독점이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두산이 갖고 있는 역량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지금 기관과 외인들은 앞다투어 비중을 높이고 있는 거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그냥 가만히 손 놓고 그냥 주가의 상승만 바랄 게 아니라 흔들리는 구간에서 비중 조절하셔야죠. 그래야 여러분들의 계좌가 조금이라도 남들보다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 만드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혹시라도 안내 못 받으신 분들 우리 실시간적인 타점 같이 공유하면서 같이 이겨낼 겁니다. 저와 같은 움직임을 가져가실 분들 아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위에 개인 번호 010-2472-6550으로 두산이라고 남겨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같이 실시간적인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두산 에너빌리티였고요. 박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